어느 한 버스 정류장의 기적.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한 버스 정류장.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일부 새벽의 목격자. 또 왔네. 편의점 야간 알바생 이준수 22는 창문 너머로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낡은 패딩을 입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딱 이 시간 동안만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었죠. 오늘로 벌써 한 달째인데 준수는 그녀가 궁금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만 있는 이유가 뭘까? 더 이상한 건 그녀가 매일 큰 쇼핑백 2개를 들고 온다는 것이었어요.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힘겹게 들고 와서는 벤치 옆에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어느 날 준수는 용기를 내어 따뜻한 커피를 건네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기 추우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여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전 괜찮아요. 매일 보는데 너무 추워 보여서요. 그냥 받으세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커피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컵을 감싸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여기서 뭘 기다리세요? 준수의 질문에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있어야 해서요. 의미를 알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2부 쇼핑백의 비밀. 며칠 뒤 준수는 퇴근하면서 그녀가 사라지는 골목을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여자는 골목 안쪽 낡은 빌라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쇼핑백에서 빵과 음료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빌라 앞 계단에 하나씩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1층부터 3층까지 각 집 문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뭐 하는 거지? 준수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여자는 모든 집 앞에 빵을 놓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빌라 관리인 박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3층에 사는 여자분 아세요? 응, 정미연 씨? 알지? 착한 여자야. 그분이 매일 새벽에 이상한 행동을 하시던데. 박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여자 사연이 딱하지. 작년에 아들을 잃었어. 3부 5번 버스의 비밀.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 전 정미연의 11살 아들 준호가 그 버스 정류장에서 학원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버스가 30분이나 늦었어요. 추운 겨울날이었죠. 준호는 기다리다 지쳐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도로를 건너다가 과속하던 차에 치였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대. 엄마, 배고파. 빵 사 먹어도 돼? 그런데 미연이가 바빠서 답장을 못했어. 박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지. 아이는 결국 편의점에도 못 가고 준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정류장에 가는 거예요? 응, 아들이 버스를 기다리던 시간이거든. 5시에 나가서 7시에 학원 버스가 오잖아. 자기가 그때 같이 있어줬으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거라고 자책하는 거야. 쇼핑백은요? 아이가 먹지 못한 빵이잖아. 그걸 이웃들 집에 나눠주는 거야. 자기 아들은 못 먹었으니 다른 아이들이라도 먹으라고. 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부 비밀조사. 준수는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사장님, 정류장에 앉아 계시는 분 아세요? 아, 그분 매일 새벽 오시면 우리 가게에서 빵이랑 음료수를 20만 원어치씩 사가시는 분이지. 20만 원이요? 매일요? 그래, 한 달이면 600만 원이야. 벌써 1년째야. 준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이면 7,200만 원.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신다던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버신다고 들었어. 준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인데 600만 원을 빵 사는데 쓴다고? 그럼 생활은 어떻게? 그래서 더 일하시는 것 같더라. 낮에는 식당, 밤에는 청소일.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 해시태그 5부 이웃들의 증언. 준수는 빌라 주민들을 하나씩 찾아가 봤습니다. 201호 김씨 아주머니. 매일 아침 문 앞에 빵이 있어요. 처음엔 누가 두는 건지 몰랐는데 정미연 씨였구나. 우리 애들이 그 빵 먹고 학교 가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302호 대학생. 혼자 자취하는데 아침마다 빵이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한번 인사드리려 했는데 정미연 씨가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냥 받기만 하세요라고. 105호 홀몸 할머니. 그 여자 참 기특해. 자기가 제일 힘든데 남 챙기고. 며칠 전에 봤는데 너무 야위셨어. 걱정이야. 준수는 빌라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그냥 둘 수 없어. 6부 SNS의 힘. 준수는 자신의 SNS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미연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다만 상황만 설명했어요. 새벽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엄마가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이웃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엄마가 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 했던 그 빵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날 아침 준수의 게시물은 10만 명이 넘게 공유됐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도움 보내겠습니다. 우리 동네 빵집에서 매일 빵 무료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방송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입니다. 준수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큰 반응일 줄은 몰랐어요. 7부 언론의 관심. 3일 뒤
한 방송국 PD가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이준수 씨 맞으시죠? 그 글 쓰신 분이? 네, 그런데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물론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준수는 난감했습니다. 미연 씨가 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만나서 말씀드려보면 어떨까요? 좋은 의도로 하는 거니까요. 다음날 새벽 PD와 준수는 미연을 찾아갔습니다. 정류장에 앉아있는 미연을 보자 PD도 숙연해졌어요. 정미연 씨,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미연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저는 KBS 다큐팀 PD입니다. 씨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싫어요. 저는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씨가 하시는 일을 존경하고. 존경이요? 전 그냥 못난 엄마예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한테 빵 하나 못 사줬어요. 바쁘다고, 나중에 사주겠다고.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팔부 고백. PD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미연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준호가 문자 보냈어요. 엄마, 배고파. 편의점 가도 돼? 그런데 전 식당이 바빠서 답장을 안 했어요. 10분 뒤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버스 아직 안 와. 너무 추워. 그것도 못 봤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미연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119에서 전화 왔을 때 전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손님들 접시 닦고 있었다고요. 병원 갔을 때는 너무 늦었어요. 준호는 이미, 준수도 PD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기 와요. 준호가 기다리던 시간에 추웠을 텐데, 배고팠을 텐데 엄마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리고 빵을 사요. 준호가 못 먹은 빵을 다른 아이들한테라도 주려고. 제 아들은 배고파서 죽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구부 진실 공개. PD는 미연을 설득했고 결국 그녀는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전국이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새벽 정류장에 홀로 앉아있는 미연, 마이너스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가는 모습, 마이너스 이웃집 문 앞에 빵을 놓는 장면, 마이너스 미안해 준호야 라고 중얼거리는 모습. 방송 후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부 기적의 시작. 다음날 아침 정류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연 씨,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저도 아이를 잃었어요. 당신 마음 알아요. 이거 받으세요. 봉투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빵집 주인입니다. 앞으로 매일 빵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후원하고 싶습니다. 기업 관계자도 나타났습니다. 미연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그때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60대 정도 되어 보였어요. 미연 씨, 저는 준호를 친 그 차의 운전자입니다. 미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11부 용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준호를 생각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제 인생도 망했다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송 보고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한 어머니의 인생을 파괴했다는 걸. 용서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럴 자격도 없어요. 다만 남자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모은 돈입니다. 5천만 원. 전 재산이에요. 준호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학원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미연은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준호는 착한 아이였어요. 남을 미워하는 법을 몰랐죠. 준호가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미연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준호를 위해 좋은 일 해주세요. 마이너스 에필로그 마이너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 행복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마이너스 전국 1000개 초등학교에 무료 급식 지원, 마이너스 가난한 아이들 학원비 지원, 마이너스 홀로 사는 어르신들께 도시락 배달. 그리고 그 103번 버스 정류장은 준호 정류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류장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어요. 준호야, 이제는 배고프지 않지? 내가 못 먹은 빵 엄마가 대신 나눠줄게.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먹고 있어. 사랑해. 우리 아들. 미연은 여전히 새벽 오시면 정류장에 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모여 빵을 나눠줍니다. 준호가 기다리던 그 시간에, 준호가 먹고 싶어 했던 그 빵을, 준호가 살아있다면 나눴을 그 사랑을. 어느 날 아침 미연이 정류장에 앉아있는데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이거요. 아이가 건넨 건 작은 편지였어요. 아줌마 덕분에 매일 아침 빵 먹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세상에는 천사가 있대요. 아줌마가 천사예요. 준호 형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마이너스 초등학교 3학년 민수가. 미연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잘하고 있지? 내가 못다한 나눔 엄마가 대신 할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편히 쉬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준호가 고마워요 엄마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슬픔도 가장 큰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곁을 떠나도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 2년 후 준호 행복재단은 전국 500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1만 명의 아이들이 따뜻한 빵과 우유를 받습니다. 미연은 이제 재단 이사장이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103번 정류장에는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마지막 문자가 1만 명의 아침을 따뜻하게 합니다. 준호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